여러분이 해외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관할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담당 영사가 여러분께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끼리 싸웠는데, 예를 들어 독일 사람이랑 길거리 싸웠어, 외국에서. 독일 대사관에 있는 영사는 나와가지고 막 독일인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한국 영사는 나와가지고 왜 밖에 나와서 사고치고 그래? 빨리 대충 합의하고 빨리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요? 정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있었는데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갔어. 이 길은 뭐냐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내일 뭐 저기 가족들 모임도 있고 몸도 피곤한데 직원한테 맡겨놓고 난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잠은 자더라도 잠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힘든 방향으로, 몸이 좀 피곤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후회가 없다. 그 자세가 바로 외교관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박수 좀 안 나오나? 그 제 국민을 위한 제 공간의 영사 업무 처리 지침은 외교 훌륭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보시면 지금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외교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영사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기시죠. 제가 영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려면 1년에 600건 처리했으니까 2,400건을 다 소개하려면 안 되겠죠. 시간 부족으로. 아까 기업분기 현장에서 이 아저씨가 그 중국이 촌민들 사이에 틈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은 약속을 지킬 터이니 제발 우리 한국 국민들을 안전을 해치지 마십시오라고 설파했던 저의 아까 사진 잠깐 보시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가족이 없고 오랜 외국 생활에서 불법 체류에 있다가 그냥 독거노인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망한 채로 발견됐을 때 그걸 누가 수습해 줘야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관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2016년도 5월 9일에 있었던 산동성 웨이하에서 우리 유치원생들 통학버스가 불이 나가지고 어린 원화생 11명이 사망한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그 웨이하이 유치원 통학버스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에 나올 거예요. 그 사건 보면 어떤 사건인지 나올 건데 저도 간략히 좀 이따 소개를 할 겁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저 화면이 이렇지만 일단 촌민들 그때 몇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 기업을 갖다 에워쌌어요. 월급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장이고 총경리고 부총경이고 한국 직원들 못 나가게 에워싼 거예요, 촌민들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안전을 확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넘기시죠. 예. 이 부분은 저기 뭐겠어요? 유골함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영수에 직접 화장터 가가지고 우리 국민 화장해주고 유골함 담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납골당해 놓고 제사 지내주는 영상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박수로 좀 끝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열심히 했어, 정말로. 왜냐면 내가 그래야 편했거든.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장례라도 잘 치러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중세 유치원, 중세 국제학교, 한국계 학교인데 통학버스 방화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화가 돼가지고 터널에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토리가 그냥 이상했고 했는데요. 이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을 했고 45일간 제가 현장에서 유가족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마 제일 컸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건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예. 중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국제학교 유치원 버스에 불이 나 12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희생자 가운데 10명이 4살부터 7살 사이 우리 교민 자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김태욱 국방이 전해왔습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버스 출입문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맹렬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인근 한국국제학교로 향하던 통학버스입니다. 风可能是封路了，距离这边都不能走了。然后来的路上看到有那个120的车和那个公安的车。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과 운전기사 등 12명
12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4살에서 7살까지 유치원생 11명은 단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현지 한국 교민 자녀들입니다. 유의시간을 올리긴 했는데 일단 사고 나고 곧바로 신고했는데 20분 만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이게 연소가 돼버렸네요.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달리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변을 빚은 학교는 한국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을 뿐 한국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곳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칭다오 중앙사관은 곧바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중국 공안과 함께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금 사고 발생 당일 제가 인터뷰한 거 보셨죠? 제가 현장에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단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유치원생 총 11명이었는데 그중에 한국 국적이 10명, 그 다음에 우리 동포 자녀 해서 11명, 그 다음에 인솔교사는 그때 부상이었는데 나중에 사망했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버스 중간에서 출입문은 앞에 있었는데 버스 중간에서 버스 기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운전석은 앞에 있잖아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발견됐군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분향소 할 때 기사 것까지 해가지고 12개 영정사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향소를 잘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갑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예. 한국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버스 회사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중국 상동성 웨이하이에서 정주구 특파원입니다. 웨이하이 한인회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중국 국적의 6살 왕이 부분의 한국인 엄마도 아들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인 유치원생 10명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통학차량 임대계약을 맺은 버스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차량 관리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이 학교의 인가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도로교통 안전점검과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총괄사령탑인 산둥성 부성장은 웨이하이를 방문한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고 조사와 사후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중국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애통함 속에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버스 회사든 학교든 인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통학버스 방화 사건이라고 처음에는 그냥 화재 사건이었죠. 이게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산동성 웨이하이 중세 국제유치원 통학버스가 화재 발생으로 우리 국민 유치원생 10명이 그다음에 동포 총 11명, 운전기사까지 12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쓰레기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된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초기부터 굉장히 외교 역량을 총동원했죠. 그래서 제가 매일 2회 이상 중국 정부 담당자하고 제가 계속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가 요청을 했냐면 조사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사인 규명해달라, 사고의 원인 규명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였고요. 그다음 저희가 유가족들을 다 호텔에다 모아놨거든요. 호텔에. 그러면 중국은 호텔에서 주말 되면 결혼식도 있고 잔치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국은 폭죽 터뜨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중국 정부에다가 우리 국민들, 우리 유가족들 생각해서 호텔에서 행사 있더라도 이미 예약된 행사가 있더라도 폭죽은 좀 터뜨리지 말라. 혹시 터뜨릴 예정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럼 제가 유가족 데리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 심리 치료를 할 수 있게끔도 했었고 많은 조치를 했었죠. 그 중국도 사고 초기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고조 전문가 30명 포함해서 총 연인원 4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 정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같이 저한테 상황을 저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2017년 6월 2일 날 이제 사고 나고 거의 한 달 다 돼가지고 중국 조사 당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압사 추돌 및 버스 내 방화로, 범행 동기는 운송회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유가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했던 운전기사가 범인이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중간에서 왜 발견된 줄 알아요? 저희가 이제 조사 기록을 다 보면 알겠지만, 버스 기사가 바라대로 쓰기 위해서 버스 밑에 짐칸에다가 타이어 놓고 기름 사가지고 놓고 터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CCTV 잡힌 장면이 고뇌하는 장면. 내가 이 범행을 실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휘발유를 사는 모습도 나오고, 불을 지르는 모습, 라이터도 발견이 되고, 알고 보니 이 버스 기사 이 나쁜 놈이 어린이들이 뒤에서 못 나오게끔 막고 있었던 거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게? 그래가 유가족들이 이제 울면서 이건 그럴 리가 없다 하는데, 저희가 다시 재수사까지 요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운전사가 범인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유가족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영사님, 저 분향소에 있는 그 버스 기사 영정 사진 좀, 영사님 어떻게 제일 안 좋은 방법으로 좀 처리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교관으로서 물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좀 울분을 토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이성을 찾고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 사고 접수부터 담당자인 제가 현장 지원을 했고, 중국 정부 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사건 발생부터 42일간 현장에 체류하면 유가족과 함께 숙식하면서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우리한테 세월호라는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42일간 유가족과 같이 있었고, 유가족들은 저한테 영사라고 안 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가족들의 그냥 사무만 처리하는 영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형이 되고 큰아빠가 돼서, 아이들의 큰아빠가 돼서 이 사건을 철저히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불리기 없고 사고 원인 규명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보호 담당하는 영사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에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영사였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국익의 발전과 재외국민의 보호와 재외동포들과 본국가의 어떤 상호협력 방안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중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외교관 되면 맨날 재외국민 보호만 해야 되고 맨날 사건 현장에 가야 되고 화장해 줘야 되고 막 이런 일만 해야 되는, 나는 그게 적성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 나는 경제를 잘해가지고 나는 문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하는 부분을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한테 주어진 건 재외국민 보호 업무였고, 사건 발생부터 열심히 해서 유가족들과 같이 자면서 같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사고 나고 한 보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사고 결과는 나오지 않지. 엄마들, 아빠들은 사람이다 보니 아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 엄마, 아빠들끼리도 서로 싸움이 없겠습니까?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싸움보다는 막 자포자기 하려는 막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심리치료도 병행을 했었고, 또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를 못 가지 않습니까? 칭다오에서 외야까지 320km인데 집에를 못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하루만 집에 좀 가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유가족 엄마가 영사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어떡해요? 다른 영사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제 집에 가서 옷을 갖다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참 내가 그렇게 썩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래, 유가족들이 나를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협조를 신속히 이끌어내서 이 사건이 잘 해결이 됐다.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뭐냐면 5911인 게 5911, 5월 9일 11명 천사들이 해서 5911이거든요. 감사해가지고 유가족 대표들은 유가족 아빠들이 다 머리 다 사고 원인 규명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삭발식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짧습니다. 아빠 엄마들이 지금 해가지고 사건 끝나고 나서 영사님 밥 한 끼 청도 가기 전에 밥 한 끼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식사한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고 지금도 유가족들은 저에게 형님 잘 계십니까? 라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없이 했다. 근데 42일 지나고 43일째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는지 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영사관에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멍한 거예요. 그만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하고 영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